Earlier this month, we first received reports that a large group of North Koreans receiving Russian clothes and Russian equipment. According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아니, 너네 이것도 몰라.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여러 군인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 큰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종군 여성 기자 에밀리입니다.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어릴 적 미군이셨던 아버지가 한국을 돕고자 한국전쟁에 파병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자가 되고자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 저는 군인의 길보다는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생각에 기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반대로 군인은 절대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는 엄청난 노력 끝에 CNN에 입사를 했고 대부분 기피하는 종군 기자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대신 기피하는 부서인 만큼 정말 많은 대우를 받았죠. 그 덕에 저는 더욱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전쟁을 알리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나름 사명감도 많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를 가야 할 때는 분쟁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꼭 지원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덕분인지 빠르게 진급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오며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늦지 않게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어수선했죠. 그도 그럴 것이 생각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저희 기자들도 엄청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 중 하나였죠.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취재 가려고 했지만 다른 일정과 부상의 문제로 가지 못했기도 했었거든요. 많은 아쉬움이 남던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수선한 분위기 주변 동료에게 물어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끝나지 않는 전쟁에 파견을 간 기자가 부상의 위기로 지원을 가야 한다고 공지가 나왔었죠. 저는 속으로 이번엔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지를 확인한 후 부장님께 바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은 저희 팀이 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장님은 저를 말리셨습니다. 대부분의 이번 전쟁은 정말 위험하다며 우리 팀원은 극구 만류했지만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잃은 전적이 있는 덕분인지 알겠다며 허락을 해주셨죠. 대신 안전한 지역에서 취재하라고 했고 우리 팀은 일주일 뒤 분쟁 지역으로 떠났어요. 우리 팀은 다른 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장기간 있으면서 많은 취재를 하였지만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군이 1,500명 정도 파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 사례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있었죠. 게다가 하루 만에 수많은 장교가 사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에 관한 정확한 인터뷰가 꼭 필요했죠. 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꼭 북한군과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 아닐까요? 만약 이를 알린다면 지금 전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강했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게 될수록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희와 같은 종군 기자의 활약으로 그나마 전쟁의 규모와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저희는 키이우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변엔 온통 전쟁의 흔적뿐이었죠. 우리 팀은 차로 이동 도중 한 팀원이 저에게 어떤 SNS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어떤 사진과 중국어로 쓰여있는 게시물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북한 장교 8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이 진실이라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파병한 적이 없다고 했었죠. 저는 정확한 사연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어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다른 선명한 사진들을 확대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은 동양인인 듯했고 몸집이 작았습니다. 게다가 동양인 팀원이 있어서 물어보니 중국인 아니면 정말 북한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보낼 리 없을 테고 분명 비공식적으로 보냈으리라 생각했었죠. 저는 현지군 관계자에게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변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군 관계자가 연락이 왔고 그 관계자는 루한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종의 감이랄까요? 저는 바로 루한스크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선 이동할 때마다 보안이 철저했지만 이미 연락을 해둔지라 비교적 쉽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루한스크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포탄 자국이 선명했고 불타버린 차량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네요. 저는 카메라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세상은 이 참상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취재팀과 함께 안전한 은신처를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주택이었던 건물의 지하실이었는데 현재는 현지 취재진들의 임시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지하실 벽면에는 각종 전황 지도가 붙어 있었고 통신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현지 정보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죠.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들이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특히 달빛이 적은 날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정말 위험하긴 했지만 북한군을 만날 수 있음과 동시에 좋은 취재거리가 있음을 말이죠. 경험이었지만 항상 위험한 곳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 팀은 긴장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동료 기자인 마이클과 함께 루한스크 외곽을 답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버려진 군용 배낭 안에는 한글로 쓰여진 노트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북한군의 것이 틀림없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제 느낌이 적중했었죠. 우린 분명 북한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노트 한켠에 그려진 가족의 초상화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은 전쟁터에 선 한 군인의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네요. 저는 그 순간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사화한다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림과 동시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북한군 부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홀로 숨어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했지만 우리는 군인이 아닌 기자라며 안심을 시켰고 제가 다행히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이로써 중국인이 아닌 북한군이 참전했음을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철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23살 청년이었죠. 그는 자신들이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파견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자원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강제징용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군요.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몰래 주머니에 넣어준 엿과 약간의 돈,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마지막 당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전쟁에서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겠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이죠. 영철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의료팀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죠. 그의 신원이 발각되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뉴스 보도에서 제외되어야 했었죠. 이런 기사보다는 한 사람의 목숨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송 과정에서 영철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북한군은 주로 야간 정찰과 특수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정규군 복장이 아닌 러시아군 복장을 하고 활동했으며 대부분의 작전은 극비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또한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투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된 병사들, 부실한 장비와 보급품,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의 목적도 제대로 모른 채 싸워야 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영철은 또한 북한 내부의 실상도 들려주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선전.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악화되는 민생과 자유의 제한. 그의 이야기는 마치 70년 전 한국 전쟁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철의 증언을 기록하면서도 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대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의 또 다른 측면, 즉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되는 작은 나라들의 비극을 조명하고자 했죠. 때마침 CNN 본사에서 빨리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영철과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귀국 준비를 하며 저희 팀원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더 있는다면 더 좋은 인터뷰와 취재거리를 찾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었죠. 과연 전쟁을 이긴다고 한들 희생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며 저희 팀원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 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의 취재 내용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감사하게도 북한군 영철 씨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영철 씨의 증언은 정말 고민 끝에 허락을 해주어서 올렸습니다. CNN 사장님께서는 직접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고 제 용기와 진정성이 담긴 리포트가 CNN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저는 CNN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상금과 함께 특별 승진도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만나기 힘들었던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저의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배들은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 전쟁 당시의 종군 기자들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었거든요. 덕분에 주변 동료들에게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리포트를 보시고는 한참을 우셨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죠. 한국 전쟁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전쟁의 아픔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국제 적십 자사를 통해 영철 씨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제3국으로 망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가 보내온 편지에는 저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유로운 곳에서의 재회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제 취재를 바탕으로 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전쟁에 숨겨진 진실 북한군 병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저는 틈나는 대로 젊은이들과 만나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이 특종 이후 저는 CNN의 수석 특파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위나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은 전쟁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리포트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죠. 제 취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전쟁 보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언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는 영광도 얻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는 제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싸움이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비극입니다. 오직 무고한 희생자들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펜을 듭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CNN 군 기자 에밀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포인트 군사학부 교수 마이클 하퍼입니다. 현재 북한군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참전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북한군 연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쌓음과 동시에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전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전쟁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군인보다는 군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군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좋은 기회로 웨스트포인트 교수가 된 후 저는 북한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 군사 전문가들과 교류했고 탈북한 전직 북한군 장교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죠.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500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합류했다는 첩보였죠. 저는 즉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정규군을 파병한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의 요청으로 저는 특별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위성사진, 전장정보, SNS 게시물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안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주목을 끌었죠. 영상 분석 결과 북한군은 주로 야간 특수작전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 복장을 착용했지만 체격과 행동 패턴이 명백히 달랐죠. 특히 소규모 부대 단위로 운용되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한 탈북 병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호, 루안스크 전투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고 탈출에 성공한 병사였습니다. 그는 북한군 파병의 실상을 상세히 증언했죠. 박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은 의용군 명목으로 파견되었지만 사실상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선전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전투 준비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었고 장비도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주로 위험한 정찰 임무에 투입했다고 하네요. 박영호는 또한 북한군 내부의 불만도 전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도 모른 채 싸워야 했고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식량과 의료 지원도 최소한으로만 제공되었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해외 파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국방부와 의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대북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군의 현대전 수행 능력과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인 전투력은 갖추고 있으나 현대화된 장비 운용과 연합작전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죠. 우리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군사 전략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군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현재 저는 이 연구를 확장하여 북한군의 미래 전력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북한군의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죠.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한군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의 최종 목표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지도자의 사적 욕심,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지도자들도 지금보다 전쟁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아쉽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가 막힌 사연은 댓글에서 반응이 좋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클 하퍼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